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입춘이 지나고 최고의 한파라고 하는데 내일까지 한파가 이어진다는데 아마 내일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두꺼운 옷 벗고 싶다. 저는 지금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갑니다. 구글 코리아 본사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서 구글 플레이 개발자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10시 반부터 시작되고요. 1번 출구 가야 돼요. 잠시만요. 패널 토크에 앞서서 앱 애니 코리아에서 올해의 앱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밌겠다. 오늘 구글 플레이 개발자와의 대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 되는데요. 올해 앱 시장 주요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하다가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7년도까지 앱 시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은 모두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앱은 정말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저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앱은 소매, 금융, 여행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등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의 수준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편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앱을 통해서 더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편리함은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앱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앱 시장 성숙 모델인데요. 앱 시장의 특성을 앱 시장 성숙 모델을 통해서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시장 성숙 모델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앱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다운로드, 사용량, 그리고 수익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스마트폰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먼저 시장의 초기에는 다운로드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시장이 점점 성숙하면서 다운로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대신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수익이 뒤따라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앱 시장을 성숙 모델로 보면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 시장은 앱 성숙도 초기에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서는 다운로드에 의한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이미 성숙한 단계에 진입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앱 사용량과 수익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흥 시장들이 본격적인 성숙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앱 시장은 더욱더 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를 몇 가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작년에 사람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앱을 사용했습니다. 1년을 전체로 왔을 때 그 중에 약 한 달을 앱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고요. 작년에 구글 플레이에는 약 350만 개의 앱들이 있었고요. 매달 1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앱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창출한 나라는 40개국이 넘을 정도로 앱 시장은 전 세계 전체적으로 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망 중에서 첫 번째로 글로벌 앱스토어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 지출은 2015년 대비 2017년도에 약 105% 성장해서 86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요.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약 30% 이상 성장해서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앱스토어 지출은 게임이 계속해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빅게임의 성장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률 자체만으로 보면 빅게임의 성장률이 게임의 성장률을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게임의 성장은 대부분 구독, 서브스크립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앱스토어 내에서의 앱 큐레이션 및 에디토리얼 컨텐츠의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앱스토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백만 개의 앱이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앱을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iOS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업데이트를 단행해서 앱 큐레이션과 에디토리얼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통 앱스토어를 브라우징할 때 여가 시간에 이용하고 싶은 앱을 브라우징 통해서 주로 찾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큐레이션과 에디토리얼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혹은 조금 덜 알려진 그런 독립 개발자들을 더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독립 개발자들이 만든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그런 앱들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앱 내에서의 인앱 구매가 증대가 되면 좀 더 다양한 퍼블리셔들이 수익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포켓몬고나 스냅챗의 성공이 증강현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구글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애플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들도 AR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에 많은 투자를 하였었고 이를 기반으로 퍼블리셔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AR 앱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러한 기술적 바탕과 소비자들의 AR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토대로 AR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진전의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켓몬고를 만들었던 이제 니안틱에서 올해 출시 예정인 해리포터 위자드 유나이트가 이제 AR 게임 쪽에서 포켓몬고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센세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2018년도 올해는 구글 트랜슬레이트나 MLB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같이 현실 세계 위에 컨텍스추얼한 그런 관련성 있는 정보를 같이 입혀서 보여주는 형태의 유스 케이스들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편적인 유스 케이스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AR을 어떤 게임이나 사진 필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AR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은 2018년도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영역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럽의 오픈 뱅킹 법안인 PSD2의 시행으로 밸류체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PSD2 법안이란 금융 소비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 등에게 오픈 API 형태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포괄적인 앱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소비자 금융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아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애그리게이션 앱들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맞서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변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개인 간 결제를 지원하는 P2P 앱을 통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모나 토스 같은 P2P 결제 앱들은 소비자,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서로 돈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러한 유저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사용자와의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은행 이체와 또 다른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으로 도입이 되는 것이 본격화되면서
P2P 결제 앱의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홈 보이스 에이전트 산업은 2014년에 아마존의 에코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크게 반향을 못 일으키다가 2016년도에 제2세대인 이제 에코 다트가 좀 더 낮아진 가격과 또 쇼핑 시즌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확산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017년도에도 프라임 데이를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홈 보이스 에이전트 디바이스 판매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구글 홈 미니가 최근 49달러에 출시가 되고 또 애플, 삼성, 또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새로운 시장 진출자들이 진입하면서 홈보이스 에이전트 산업 전체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홈보이스 에이전트의 새로운 활용처를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고급 사용자들, 헤비 유저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른 홈 디바이스들도 점점 다양하게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스트리밍에 대해서만 잠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사람들이 이제 비디오를 소비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앱은 작년 한 해도 많은 소비자들을 캡처를 했고 또 동영상 스트리밍 앱을 통한 매출 증가에 힘입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의 소비자 매출이 70%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스트리밍 앱의 소비자 이용 증가는 넷플릭스, 디즈니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대규모 업체들이 오리지널 컨텐츠뿐만 아니라 신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더욱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디오를 소비하는 쪽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영역에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수의 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프래그멘테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년 내에는 결국 시장이 소수의 플레이어에 의해서 또 다시 통합되는 쪽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올해 앱 시장에 대해서 주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많은 앱 시장이 많은 성장을 거두었고 또 보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커지면서 앱 개발자분들의 어떤 혁신과 기술적인 진보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앱 경제가 이제 맞이할 또 한 번의 10년 동안 더 많은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모든 개발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